저의 모습이 다소 불편하셨나요? 아니면 어릴 적 내가 먹었었던 추억의 불량식품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이렇게 붉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액체기물처럼 파랗게 하는 군것질이 많지는 않겠지만 또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입술이 왜 이렇게 알록달록 변했을까요? 그건 바로 식품 첨가물이 착색요라고 하는 색소 때문입니다. 남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색소는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잘 먹는 인스턴트 간식 중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젤리, 사탕, 음료수와 같은 인스턴트 간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필수 간식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젤리를 모아왔습니다. 짠! 젤리를 모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젤리에 있는 식품 표시사항을 읽기 전에 꼭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젤리를 만들 때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으면 식품의 표시사항을 읽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젤리를 만들 때에는 젤라틴, 산, 당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쫄깃쫄깃하고 말랑말랑한 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제공되었던 이런 젤리들을 제가 좀 모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하리보 젤리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마이구미, 세 번째는 젤리밥, 네 번째는 후르츠. 사실 이 제품은 마트에 갔더니 여기에서 나온 제품들이 상당히 알록달록하고 정말 형형 색깔의 이런 젤리가 많아서 이 제품은 제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너무나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떠한 식품이든지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서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하기보다는 뒤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원재료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포도당 시럽, 설탕, 젤리, 포도당, 구연산, 주스. 여기에서 주스는 뭐 사과, 딸기, 산딸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농축물이라고 해가지고 홍합, 스필루리나, 사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천연 향료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식품을 그냥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에도 나긴 나지만 어떤 제품을 만들 때에는 그거 갖다 부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 향료를 넣거든요. 그래서 사과, 산딸기, 파인애플, 딸기, 레몬, 오렌지 향을 첨가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구미는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보면은 이 사항도 비슷해요. 원재료명은 물엿, 백설탕, 포도, 농축 과즙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젤리를 만들 때 젤라틴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조금 전에 백설탕 같은 경우도 당분이에요. 그 다음에 산도 조절제. 이거는 젤리를 만들기 위해서 넣어야 하는 물질들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합성 향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펙틴이 들어가고 블랙 캐럿 농축액. 제가 이 블랙 캐럿 농축액이 뭘까 하고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블랙, 검정색이죠. 캐럿, 당근이에요. 진짜. 젤리밥. 또 거의 다 비슷해요. 물엿, 백설탕, 젤라틴, 배농축, 과즙.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홍합 황색소라고 들어가요. 좀 익숙하지 않은 색소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천연 식용 색소라고 할 수 있어요. 홍합씨라고 하는 종자에서 추출한 색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 캐럿 농축이 여기도 들어가네요. 홍합, 그 다음에 홍합 레몬 추출물, 그 다음에 유크립, 주정 이런 것들이 원재료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르츠. 저는 평상시에 옛날 첫째 때 제가 젤리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걸 굉장히 저는 좀 많이 먹었었어요. 왜냐면 이게 단맛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식감이 저는 딱딱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말랑말랑해가지고 자주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원재료명을 보고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먼저 혼합 과일 퓨레, 그 다음에 비타민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 새 제품과 다르게 여기에는 착색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색소예요. 근데 식용색소 적색 40호, 청색 1호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부분이 틀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항색소 안타토
토 색소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망 색소랑 안타토 색소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거는 식물 같은 데에서 추출한 색소였고 그 착색료의 그 식용색소 적색 40호와 청색 1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제품인데 왜 가지고 왔냐면 여기 원재료명에 보면은 설탕, 포도당 시럽 이런 건 다 비슷해요. 구연산, 팩틴 이거는 젤리를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겠죠. 여기도 합성 향료가 들어가고 또한 여기도 착색료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식용색소, 황색 4호, 식용색소 40호, 그 다음에 청색 2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자 해서 이 제품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제품입니다. 어떠셨어요? 그 원재료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표시사항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한 줄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무엇이냐면 식용색소는 천연 식용색소와 합성 식용색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연 식용색소라고 하는 것은 천연 식품이나 물질을 원료로 해서 추출한 색소로 코치니 색소, 파프리카 색소, 홍합 황색소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합성 식용색소는 석탄의 부산물을 주 원료로 해서 추출하여 만든 색소를 우리는 타르 색소라고 부릅니다. 이때 타르 색소라고 이렇게 표시사항이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르 색소는 적색 무슨 호 아니면 청색 무슨 호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타르 색소는 이렇게 식품에서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허가를 하고 있지만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젤리 중에서 그럼 과연 타르 색소가 들어있는 젤리는 어떤 제품일까요? 바로 이 후르츠 스낵이라고 적혀있는 웰치스의 제품과 피니 브랜드의 레드앤 블랙 젤리입니다. 웰치스에는 합성 식용색소라고 하는 적색 40호와 청색 1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피니 제품 있어서는 식용색소 40호, 식용색소 2호, 그 다음에 4호가 들어있는 제품임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오감으로 하는 색소 실험. 합성 식용색소와 천연 식용색소의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눈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두 개의 제품을 나눠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비틀즈인데요. 여기 보면 원재료명에 보면 여기에는 포도 농축 과즙, 사과 농축 과즙, 오렌지 농축 과즙, 치자 청색소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천연 식용색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온 스키트즈와 이 M&N의 혹시 원재료명 뒤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식용색소 황색 5호, 그 다음에 식용색소 청색 40호, 그 다음에 식용색소 청색 2호, 7가지가 들어있네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M&N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황색 제5호, 적색 40호, 황색 4호, 청색 1호, 식용색소 청색 1호. 무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색, 청색이라고 하는 합성 식용색소 같은 제품과 그 다음에 천연 식용색소로 만든 제품이 어떻게 색깔이 다른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아까 물을 붓자마자 우리가 뭐 물감을 막
뽑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해졌는데 이걸 보고도 맛있다고 생각하실 분은 과연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 옆에 보면은 이것도 색깔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확실히 천연 색소로 만든 제품과 합성 이 색소로 만든 제품의 색깔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를 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합성 식용 색소라고 해서 더 나쁘고 또 그 천연으로 만든 색소라고 해서 더 안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첨가물이긴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스턴트 간식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섭취하는 이런 식품의 첨가물 개수도 많아지니 건강상의 문제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 표시사항을 읽어낼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이런 먹거리를 바르게 찾아서 어머님들이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식품 첨가물 중 색소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맘들이라고 하면 젤리를 주어야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젤리를 줄지 마음속으로 기준을 세우셨을까요? 포미맘은 두지 말아야 할 젤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후르츠 스낵이라고 적혀있는 웰치스에서 나온 제품 이거랑 피니 제품의 레드앤 땡땡땡이라고 적혀있는 이 두 제품을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젤리로 먹어야 할 양은 없습니다. 한국인 영양학회 기준으로 유아들의 당뇨의 섭취량은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내외로 5, 6, 7세의 유아들은 하루에 당뇨의 섭취량은 17g입니다. 이때 17g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자체적으로 포함된 당의 양까지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3끼의 식사와 과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당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리를 줘야 할 양은 없어요. 네, 이론은 이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론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잘하고 계시는 어머님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젤리를 줘요. 젤리를 줘요. 그냥 줘요. 젤리를 주고 저의 휴식 시간을 만든답니다. 과연 저의 휴식 시간과 바꾼 그 젤리는 어떤 거냐면 자, 많이들 보셨죠? 바로 이렇게 하리보에서 나온 개별 포장으로 된 너무 앙증맞게 들어있어요. 5개 들어있고요. 당류의 함량으로는 6g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봄이한테 줍니다. 사실 이거 주면은 1분도 안 돼서 끝나요. 그래서 꼭 얘기해요. 봄이야, 이거는 바늘이 3칸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먹어. 그러고 나서 저는 여유롭게 뭐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겠지요. 사실 이 정도 양 갖다가 지금 장난해? 장난해?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7세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 젤리를 먹었었을 때 한 봉을 다 뜯어서 그 자리에서 끝내야지만 먹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봉지를 아이가 뜯어서 그 자리에서 먹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간식의 양을 좀 정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봉지를 다 아이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지퍼백에다가 소분을 해서 우리가 엄마와 나와 약속을 해서 간식 박스에 마련해 두면 그냥 한 봉지씩은 아니더라도 한 지퍼백씩 먹어서 양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젤리를 줘야 하나, 이거는 안 줘야 하나 수도 없이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의 영상이 우리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사라서 영양사답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스턴트 간식을 채소와 과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안녕!